2단원 지층과 화석,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하고 분류해 볼까요? 우리 오늘부터는 화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지층,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복습하고 화석으로 학습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먼저 이런 돌들이 물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이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강 바닥에 쌓이게 되겠죠? 그 위로 모래나 흙, 진흙 등이 덮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반복되면서 새로운 퇴적물이 밑에 있는 옛날의 퇴적물을 서로 누르게 됩니다. 서로 누르게 되면 더 단단해지겠죠? 그런 반복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단단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학책 34, 35쪽, 실험 관찰 16쪽입니다. 화석이란 무엇일까? 화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화석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화석을 본 적 있나요? 화석하면 뭔가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런 박물관에서 봤던 것들이 떠오르죠? 이런 공룡뼈들, 큰 공룡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돌에 새겨져 있는 이런 무늬들 본 적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걸 화석이라고 할까요? 옛날 생물의 흔적? 돌에 새겨진 거? 이 밖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화석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하고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책 34쪽을 봐주시고요. 과학책 34쪽에 나와 있는 6개의 화석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엽충 화석입니다. 삼엽충이 뭐예요? 삼엽충에 대해 알아볼까요? 삼엽충은 고생대 캠브리아기에 나타나 약 3억 년 동안 살았던 생물로 진화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의 대멸종을 겪으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번성했던 삼엽충은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크기와 모양을 바꿔가며 지구를 지켜왔답니다. 몸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뜻의 삼엽충은 등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많은 다리로 빨리 움직일 수 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몸통의 크기는 손톱만한 것에서 방석만한 것까지 다양한 종이 있었답니다. 이 삼엽충 화석을 보시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을 보면서 아,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살았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더듬이 같은 것도 있죠. 등이 딱딱하다고 했으니까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엽충 화석입니다. 두 번째로 고사리 화석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그 고사리 맞습니다. 그 고사리 화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고사리가 있었던 걸까? 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고사리 화석입니다. 세 번째, 나뭇잎 화석입니다. 다양한 나뭇잎들이 남아있네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고기 화석입니다. 어떤가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그 물고기와 비슷한가요? 네, 모양이 비슷하죠. 아, 그럼 물고기가 옛날부터 이런 모양이었구나. 우리가 보는 거랑 비슷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 발자국 화석입니다. 새 발자국이 돌에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룡알 화석입니다. 이게 공룡알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던 화석을 발견해낸 모습입니다. 공룡알이라고 해요. 공룡알 화석 이렇게 6가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관찰 16쪽을 봐주세요. 실험 관찰 16쪽에 보면 우리가 그림, 이름, 특징 쓰는 란이 있을 거예요. 관찰한 화석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름과 특징을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찰한 삼엽충부터 공룡알까지 중에 어떤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무늬는 또 처음 봐서 신기하다. 아니면 난 이게 좋다 하는 화석을 하나 골라서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그 화석의 이름과 특징도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물고기 화석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름, 물고기 화석, 특징, 지금 물고기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한 화석을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으로 분류해 보세요. 우리 아까 6개 본 거 중에 동물 화석이 있었고요. 식물 화석이 있습니다. 동물 화석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아까 3개로 나눠져 있고 다리가 많아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삼엽충, 또 물고기, 또 새 발자국 화석, 공룡알 화석까지가 동물 화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물 화석에 들어가는 건 고사리랑 나뭇잎 화석이겠죠. 한 걸음 더 화석과 화석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요. 그 까닭을 적어보세요.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화석이고 무엇이 아닐까요? 화석이 아닌 것은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1번과 4번이 화석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1번이 뭐죠? 네,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 생물이 생활한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유물에 해당합니다. 얘는 화석이 아닙니다. 4번. 이거는 옛날 거가 아니죠? 바람이 불면 아마 이 발자국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화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화석을 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석은 매머드 화석입니다. 또 다른 화석들도 볼게요. 얘는 산호 화석이에요. 이거는요, 호박 화석인데 이 호박 화석 안에 곤충이 들어가 있죠. 곤충이 들어가 있는 채로 이 호박 화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다거북 화석입니다. 이건 시조새 화석이에요. 이건 곤충 화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대부분 이렇게 돌에, 암석에 남아있는 화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화석은 아니고요. 이렇게 호박 화석 같은 것도 다 화석에 속합니다. 또 매머드 화석 같은 것도요. 이렇게 암석에 있지 않고 얼음 속에 갇혀서 되는 것도, 얼음 속에 갇혀서 매머드가 그대로 모양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화석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화석들이에요. 이런 화석들을 봤었죠? 그러면 우리는
화석의 의미를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화석은 무엇인가요? 얘네처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 생물이 생활한 흔적, 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발자국, 공룡 발자국 이런 것도 화석이 되는 겁니다. 빈칸을 채워볼까요? 1번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활한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화석이라고 합니다. 2번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과 비교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일까요? 아까 삼엽충이랑 그리고 나뭇잎 화석 분류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삼엽충이 속한 거는 동물 화석이 되죠. 또 고사리나 나뭇잎이 속한 것은 식물 화석입니다. 3번 화석은 다양한 특징이 있으며 종류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아까 보았던 이런 호박 화석 등과 같이 꼭 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종류와 형태가 다양함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하고 분류해 보았습니다. 실험 관찰책에 잘 적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